이 바다에 물이 다 증발하면은 얼마만큼의 소금이 남을까? 그래서 그 소금을 이 지구 전체 표면적에다가 고르게 쫙 펴버리면은 얼마 정도의 두께로 지구가 소금으로 덮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구 다 덮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몇 메다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m 정도 두께로 이 지구가 소금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떤 별이 돼야 되죠? 제가 볼 때 소금의 별이 맞아요. 이 지구 전체가 130만 m 두께로 소금으로 덮인다라는 거죠. 그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시작하는데, 그게 소금물이죠. 0.9%의 소금물. 거기서부터 이제 10달이 차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자라면서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링거액 맞으면 거기도 다 소금물이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라는 게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소금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모든 곳에서 다 소금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매일매일 먹는 그 소금들을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걸 먹느냐,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걸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소금물의 형태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소금 알갱이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물의 형태로 돼서 이온화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금물을 먹느냐가 바로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탄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연탄을 떼야 되는데, 그다음에 연탄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괜찮은데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은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뺏어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급 조치를 뭐로 했냐 그러면은 김치 국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회복이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이제 건강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원인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김치 국물에 있는 유산균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유산균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박주영 작가님 예전에 쓰셨던 소금 인간이라는 책에서 보면 미네랄 없는 소금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나온 책이 이제 소금 혁명에 대한 책이고, 그 전에 나온 책이 이제 소금 인간이라는 책인데, 소금 인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왜 소금 인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구는 바다가 엄청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71% 정도라고 합니다. 그 바닷물이 만약에 다 증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바닷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소금이 남겠죠. 그러면은 이 바다에 물이 다 증발하면은 얼마만큼의 소금이 남을까? 그래서 그 소금을 이 지구 전체 표면적에다가 고르게 쫙 펴버리면은 얼마 정도의 두께로 지구가 소금으로 덮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구 다 덮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몇 메다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m 정도 두께로 이 지구가 소금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떤 별이 돼야 되죠? 제가 볼 때 소금의 별이 맞아요. 이 지구 전체가 130만 m 두께로 소금으로 덮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지구에 있어요, 소금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바다에 있지만은 땅 속에도 있고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탄생부터 죽기까지 모든 과정에 소금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소금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그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시작하는데, 그게 소금물이죠. 0.9%의 소금물. 거기서부터 이제 10달이 차면 이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우리가
모이를 먹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먹으면서 자라는데 그 모든 것들에 소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라면서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링거액 맞으면 거기도 다 소금물이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라는 게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소금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모든 곳에서 다 소금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매일매일 먹는 그 소금들을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걸 먹느냐,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걸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소금물의 형태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소금 알갱이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물의 형태로 돼서 이온화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금물을 먹느냐가 바로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문제가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탄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연탄을 떼야 되는데 그다음에 연탄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괜찮은데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은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뺏어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급 조치를 뭐로 했냐 그러면은 김치 국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회복이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이제 건강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원인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김치 국물에 있는 유산균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유산균이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혈액의 순환이나 피의 순환이나 우리 체의 순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건강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소금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바로 건강에 직결이 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인간, 이 소금에 가득 찬 이 소금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소금이라는 게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어떤 소금을 선택해 먹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선택해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소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컨트롤해서 제대로 된 만들어진 제대로 된 소금을 선택해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소금을 드시고 건강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 공간에서 참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이제 한결같은 얘기가 좋은 소금을 내가 제대로 챙겨 먹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소금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소금을 챙겨 먹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챙겨 먹는 소금물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